회계 특징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회계 특징은 처음에 이런 거예요. 자, 한자로 회계는 모일 회자에 계산할 계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료를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돈은 그냥 쓰면 돼요. 장부를 쓸 필요도 없죠. 그냥 갖다 쓰고, 물론 나중에 쓰면 어이만 꽂혔어 이렇게 낭패를 볼 때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 쓰는 돈은 함께 모여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내가 회사 돈 쓸 때 그냥 막 쓰고 싶은데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별로 약간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회계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회계의 단위가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기본적으로 숫자인데 그 숫자가 뭐냐면 원이에요. 원. 현금이라는 금액, 그 화폐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화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물건의 가치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거고, 그리고 돈은 냉정하잖아요. 뭐 3,000원짜리를 3,000원이라고 그러지 4,000원짜리를 아무리 우겨도 3,000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백종원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가지고 저기 박사급 인재들이 지원을 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 그 백종원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사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더번 코리아라는 내 회사의 정보를 보면 자산은 897억, 부채는 344억, 쭉 해서 당기순이익은 66억, 기말의 현금은 193억 이런 회사라는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계 숫자로 보는 회사의 이름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해질 수 있어요. 뭐 심지어 여기 보시면 얘네 회사가 참 좋았다가 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나? 아무리 뭐 박사급 인재가 지원한다 그래도 백종원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은 판단일까 하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요 기사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부지를 샀을 때 그거 막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야, 정몽 회장님이 좀 치매가 있는가? 저 한국전력을 다 사는 게 아니야. 저걸 삼성은 4조 줬대는데 여기는 10조 주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회계 정보를 아시고 좀 감각이 있으시면 이 모든 정보는 거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즉, 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뭘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보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한국전력은 10조를 벌었구나. 게다가 한국전력의 그때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토지가 2조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8조를 앉은 자리에서 벌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잘 정리하면 회계는 약간 까다롭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없어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게 가격에 관련 정보고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회계는 거래예요. 거래가 없는 회계는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뭘 팔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회계 정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 쓸 때 어떤 회사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데 그 반대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A라는 회사의 정보를 계속 캐고 있지만 실제로 A라는 회사에서 안 가르쳐주면 그 거래 상대인 B라는 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B라는 회사의 거래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자에게 회계란 뭔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숫자로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자라면 저 숫자가 내가 취재하거나 내가 관심 있는 사항에 뭔가 근거로 내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의 의심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숫자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이 회계 정보가 회계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그게 아닌 그냥 무슨 숫자 아니면 나한테 어떤 되게 서프라이즈 되는 뭐 최고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면 사실 기사 쓰는데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식을 더 늘린다고 해봤자 그게 당장 오늘 아침에 부장이 나한테 던진 그 양말랑 안 맞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심에 도움이 되는데 예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기자분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처럼 마찬가지로 기사 쓸 때 회계실이 도움이 된다고 많이 생각은 하세요. 근데 어려운 이는 본인이 몰라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관점을 바꿔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사 쓰는 데는 어느 한계선까지만 아시면 되니까 그 부분까지만 좀 가르쳐드릴까 해요.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건 좋은데 여기 왜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도라이 기자가 빨리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제 얘기하죠. 합리적인 추적. 즉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회계 정보인 숫자를 보고 기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취재를 하셔서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정보가 그 정보를 회계 정보로 확인했을 때 좀 더 명확한 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재가 사실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숫자만 보시고 막 그걸 드립다 팔거나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 질문할 때도 저 이렇게 여기 보니까 충당 부채가 200억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개된 숫자에 그것까지 잘 됐냐 안 됐냐 따질 수 있는 거는 그 회사 회계팀 그리고 실제로 그걸 처리한 애들 다 불러 모아서 따져봐도 알까 모를 건데 그 숫자만 보고 그게 옳게 했냐 회계 처리를 잘했냐 안 했냐를 따질 수는 없어요. 반대로 내가 들었던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의 영향으로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지만 이게 틀렸냐 맞냐라고 묻기 시작하시면 사실은 답을 얻기가 힘들어요. 답하는 쪽도 그 회사 쪽에서도 답을 제대로 못 내요. 모르겠는데요? 뭐 알아서 쓰시든가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물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회사가 좀 이상해요.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여튼 출입처 담당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가 나를 잡아보고 해요. 은행인지도 못 내서 은행장한테 사정하러 다니는 게 조금 요즘 제 일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회계로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죠. 은행 이자도 못 낼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그 회사의 부채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부채에 관련된 문제가 이 회사를 지금 유동성의 위기로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나와 있는 거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어디로 가요? 부채 항목에서 빚이 좀 큰 것 중에 근데 그 빚이 큰 게 거기 정보가 안 나와 있긴 하더라도 빨리 도래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살살 캐보는 거죠. 아까도 말했던 그러면 이제 빚을 준 채권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보를 받았을 때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이잖아요. 도대체 얼마? 그걸 재무제표를 보시고 얘네 부채가 3천억 있구나. 근데 이게 이게 좀 위험한 부채인가 봐. 벌써 이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 그러면 이걸 좀 더 해봐야겠다. 이 부채 어떻게 됐지? 그리고 회사한테는 니네 부채 3천억 정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상환 계획이 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혹시 이거 대환이나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약간 자금 경색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쪽 홍보나 아니면 그쪽 회사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럼 그렇게 기사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계 정보를 쓰면 이렇게 하셔요. 제가 손을 써서 그렇게 하는데 취재하고 취재를 하시다가 이상해요. 그러면 회계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래?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트에 가서 그 회사 재무제표를 봐요. 들었던 내용이 자산에 관련된 거면 자산 항목을 보시는 거고 부채에 관련된 건 부채 항목을 보시는 거고 그 회사의 자본에 관련된 이슈라면 자본의 항목을 보시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회계 취재 알 수가 없잖아요. 싹 보고 난 다음에 아시는 회계사 아니면 회계 정보를 좀 잘 아는 사람한테 야 내가 봤는데 최소한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부채를 봤는데 이런 회사들 특히 뭐 제약회사든 바이오 회사의 부채는 어떤 항목을 주로 보는 게 좋아? 그러면 항상 그렇지 모든 산업들이 약간의 스테레오타입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은 재무제표의 가장 좋은 회계 정보의 특징은 뭔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는 거고 대충 비슷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런 거 정보 봐야 돼. 이 계정 과목을 주로 봐야 돼. 그 얘기까지 들었죠? 그 다음은 회사에다 질문하는 거죠. 저 누구누구 출입 기자인데 이게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근데 제가 지금 재무제표 보니까 여기 숫자가 296억이 나왔는데 도대체 저 이거 모를 것 같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러면 여기 회사가 괜찮고 문제가 없다면 기자님 저희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오케이. 자기가 누구죠? 회계사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랑 거의 매치되고 그게 합리적인 이유라면 오케이. 근데 그거요? 사실은요 저희가 손익이 좋아서 아니면 현금이 좋아서 나중에 괜찮을 거예요. 대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채에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자산을 얘기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로 되게 어려운 말로 설명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그냥 코테이션 따가지고 회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기사 내시면 돼요. 이게 회계 정보를 가지고 기사 쓰는 제가 생각하는 플로어예요. 다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여기서 재무제표를 읽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좀 알고 그 다음에 그 숫자에 대한 담겨있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거는 그래도 좀 약간 전문가한테 스크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조금만 아셔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정확히 콕 찍어서 하시면 우선은 회사 쪽에 동공지진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웃기는 게 홍보 애들이 회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IR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IR이나 재무 쪽은 모르고 막 설명해줘요. 그러면 아주 그냥 대박 정보가 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 홍보 쪽도 좋지만 회사의 정보를 좀 아시고 나면 그 회사의 재무나 IR 쪽 담당하고 좀 알아두시면 뭐 이런 수가 있어요. 회계 정보는 굉장히 그 대외적으로 오픈된 정보가 완전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평소에 저기 회사 상무님 제가 이번에 회사 잘 써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매출 정보 중에 요거 지금 300억이라 나왔는데 이게 제품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 좀 나눠서 좀 주시면 안 돼요? 평소에 받아두죠? 그러면 그 정보가 나중에 그 회사가 어려웠거나 아니면 다른 기사 쓸 때 대충 그 제품의 포션을 보고 다음번 나온 매출을 가지고 약간 디바이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입처 기자분들이 회계직을 다 하려고 제너럴하게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출입 기자는 자동차 회사 회계 정보만, 여기는 제약바이오 기자는 좀 제약바이오 특징만 좀 하시면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는 제가 좀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원래 말도 빠른데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 뒤에 봤기 때문에. 근데 뒤로 가면 굉장히 빨리 스킵할 거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뭐 제일 중요한 합리화품하고 신뢰선 한 다음에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회계 특징을 다시 설명드리면 복잡하고 짜증나는 정보잖아요. 역으로 이용하세요. 그게 트리키하고 짜증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이트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쪽도 숫자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얘기해야지 그걸 꼬아서 이 사람들을 좀 속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차라리 회계 정보를 아시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숫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도 기자든 아니든 누구도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평소에 많이 하는 질문이 저는 이거로 생각해요. 얼마인데? 얼마에 살 수 있어? 그게 얼마짜리인데? 여러분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에는 회사의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시가총액이든